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돈다방 미쓰리를 맨 처음에 만들 때요. 주요 청취자 연령 타겟이 40대에서 50대 중장년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댓글을 보면 저에게 언니라고 불러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제가 이제 40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연식이 되고 있고, 또 하나 남성분들은 댓글 같은 거 적극적으로 달지 않으시고 조용히 청취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혹은 남성분들이 누나가 아니라 언니라고 호칭을 쓰면서 댓글을 다실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언니라고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와, 돈다방 미쓰리를 여성분들이 청취해 주시는구나. 상당히 고맙고 놀랍고 한편으로는 마치 제가 왕언니가 된 것 같은 그런 좀 뿌듯함도 느낍니다. 그래서 물론 뒷부분에 제가 지금 시황이라든가 경제 이슈 같은 거를 좀 간단하게 짚어드릴 텐데, 오늘 방송은요, 제가 왕언니로서 지난 6개월 동안에 제가 느낀 점, 제가 6개월 동안에 느꼈는데 여러분들께 이제 한 몇 분 만에 그 6개월 동안 느꼈던 거를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했고요. 물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제가 오늘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이미 익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저보다 이제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또 아이고 너 그거를 지금 알았냐?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6개월 동안 방송을 쉬면서 사실 방송을 쉰 게 아니었죠. 완전히 방송을 접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잠수 타고 왔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잠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방송을 진짜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2020년 올 한 해 어떤 한 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미쓰리에게 2020년 올 한 해는요, 지난 10년을 정리하고 다가올 10년을 준비하는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제가 2010년 1월 초에 증권사에 사표를 내고 경제방송을 하면서 정말 온갖 경험을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올해,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2021년부터 시작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면서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말 중요한 한 해를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연초가 되기 전에 가장 먼저 결심했던 게 뭐냐면 2020년에는 무조건 이사를 하자. 왜냐하면 이사를 하면 버릴 거 버리고 장소도 이동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뒤집어 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올해는 뭔가를 정리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이사를 해서, 즉 이동을 해서 자리를 옮겨서 한번 뒤집어 엎고 사람들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제가 혹시 부족한 거, 아직 좀 모자란 거,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 저를 에너지도 재충전하고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자가 올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머릿속에 좀 남는 게 뭐냐면 2008년도에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저 아는 분이 저기 경상도 어디에 보러 저를 데리고 가서 거기 이제 그때 뭘 봐주시는 그 할머니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저 돈 좀 벌 수 있습니까? 라고 할머니한테 여쭤봤더니 그분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으면, 헛짓거리를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솔직히 과연 내가 무슨 헛짓거리를 하고 있나라는 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2010년도에 제가 증권사를 그만두고 이제 경제방송을 하면서 그때는 초반에 잘 나갔거든요. 경제방송 여기저기 출연하고, MC로도 발탁되고, 개그맨이랑도 같이 방송하고, 당장 경제방송에 뭐가 될 것처럼 되게 잘 나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게 메인인 줄 알았고요. 근데 하면서 계속 이제 벽에 부딪히고 안 되고 하면서 이제 돈다방 미쓰리를 제가 혼자 진행하는 이 상황까지 왔는데, 그렇게
저의 그 지난 10년 동안의 기간 안에 돈다방 미스리가 5년이라는 시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뭔가를 딱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할머니께서 하셨던 그 헛짓거리가 이 방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번아웃된 상태에서 뭔가를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 나는 방송이 아닌가 봐. 그리고 방송을 완전히 접었던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요, 지금 제가 복귀를 했다라고 하지만 아직 몰라요. 아직 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정을 지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제 한번 이 물 흐르는 대로 저를 한번 이렇게 내팽개 쳐놓고 그래 어떻게 굴러 다니는지 보자 뭐 이런 마인드로 지금 지내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사실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이 아닌가 보다. 뭐 정리하려고 하는 가운데 방송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방송을 완전히 접었었고요. 방송을 접고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을 일부러 만나러 다니고 저도 약간 저의 생활을 놓으면서 좀 게을러지기도 하고 정말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6개월 동안 쉬면서 남은 게 뭐냐면 저희 머릿속에 남은 게요. 에너지 뱀파이어, 뭐 멘탈 뱀파이어라고도 하죠. 그리고 나르시스트, 가스라이팅 이 단어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올해 이런저런 인연들을 정리하면서 12년 된 제 남자친구를 정리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봤더니 이 남자가 나를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데 처음엔 몰랐는데 자꾸 제 그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제가 자존감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막 저 땅바닥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니야 그래도 좋아 이게 아니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12년 된 인연도 올해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0년 동안을 정리하면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 계속 이 에너지 뱀파이어한테 빨대 꽂혀가지고 쪽쪽 빨리는 일이 생겼어요. 한 7년 정도 그런 일을 겪었던 저한테 그렇게 에너지 뱀파이어 역할을 했던 후배도 있었고요. 근데 물론 저도 지난 10년 동안 누군가를 만나서 제가 그 사람을 가스라이팅 한 적도 있었겠죠. 제가 그 사람의 에너지 뱀파이어 역할을 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가장 스트레스거든요. 제가 6개월 동안 딱 결론 내린 게 뭐냐면 12년 된 남자친구도 정리하고 뭐 모든 지난 과거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상대방이 싫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나랑 안 맞을 뿐이야. 근데 예전에는 저는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나랑 맞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든지 뭐 후배면은 잔소리하고 뜯어 고치고 내가 뭔가 일처리를 해주면서까지 나랑 맞추려고 노력했고 아니면 제가 이렇게 손잡아가지고 이끌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자 가지고 제가 막 리드한 적도 있었고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저를 위해서 잘해주고 생각해줘도 그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돌아오면 뭔가 이렇게 제가 막 길을 쪽쪽 빨리는 이건 뭐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고 좋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는 이 사람을 만나면 힘들지?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그냥 맞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서로 상대에게 그러니까 서로 상대적으로 에너지 뱀파이어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저의 10년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사람들 싫어서가 아니라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저랑 안 맞아서 그 사람이 싫고 안 됐고 나쁘고 못 됐고 이런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다를 뿐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맞고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맞을 수도 있고 그 사람도 맞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틀릴 수도 있고 그 사람도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지치는 인간관계는 하지 말자라는 것이 제가 올해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그 일명 제 동생들도, 사람들을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면서 저는 그동안, 야, 사람이 중요해. 뭐,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래도. 요즘에 뭐, 친구가 없어도 행복해. 그래도 되게 이런 그 문화가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물론 사람이 중요합니다만, 사람이 중요하지만, 사람이 많아야 좋지만, 내가 아닌 사람, 나랑 같이 하기 어려운 사람조차 꾸역꾸역 내가 참든 견디든 뭐 어떻게든 서로 막 상처 내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관계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사람을 만나는데 나 오늘 그 사람 되게 괜찮았네, 좋았네 하는 생각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고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이 사람만 만나면 이 사람 나쁘지 않은 사람인데 왜 나 이 사람만 만나면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왜 이렇게 기빨리는 것 같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좀 멀리해야 된다. 예, 제가 6개월 동안에 제가 공부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정리하고 결론 내린 겁니다. 되게 못된 결론일 수도 있어요. 되게 이기적인 결론일 수도 있는데요. 예. 제가 이기적이어야죠. 그죠? 예. 제가 이기적이고, 제가 행복해야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같이 행복한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6개월 동안, 그리고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12월 올해 말까지 계속 이런, 인간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고, 다잡고, 뭐,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였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예. 뭐 하여튼 제가 6개월 동안 정말 되게 많이 멘탈적으로 정말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막 개고생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개고생하면서 어떤 얻은 교훈도 있지만, 이 6개월 동안 제가 이제 방송을 하지 않고 저에게 집중하고 이 6개월을 보내면서 제가 조금 성숙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만약에 방송을 계속한다면 조금 더 성숙해진 방송을 듣게 되시지 않을까. 예. 좀 성숙한 인간이 앞에서 방송했던 그 모질이 미쓰리가 아니라 그때보다는 조금 성숙한 미쓰리가 방송을 하는구나라고 아마 그러니까 느끼게 되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예, 크리스마스가 한 달 남았습니다. 예, 남의 생일에 흥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올해 크리스마스는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죠? 어느 해부터 그 전까지만 해도 최소한 크리스마스 한 달 전에 막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막 반짝반짝하고 막 그랬는데,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 좀 삭막해지고 막 그렇더니 아예 올해는 그냥 대놓고 코로나19니까 파티 같은 거 하지 말고 모임 같은 거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대놓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줄 정도로 어쩌면 올해가 가장 좀 썰렁한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뒤로 하고요. 제가 방송을 다시 복귀한다라고 방송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제일 처음에 올려드린 방송이 뭐였냐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진상을 그렇게 오래 부릴까? 이 질문에 대해서 미쓰리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가 그렇게 진상을 부려봤자 이미 대세는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에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될 때 그 운은 앞으로 자신에게 남은 모든 그 행운을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대통령 자리에 떡 앉히게 된 거고, 그 여운으로 4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이 다해서 재선은 안 되고요.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펄쩍펄쩍 뛰고 막 그래도 이미 큰 기운은 대세는 꺾였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진상을 부리는 부분이 어떤 경제라든가
혹은 증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이 연방 총무청 청장에게 정권 이양에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고 하죠. 물론 소송은 계속 할 거라고 합니다. 연방 총무청 청장에게 정권 이양에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한 거는 선거 패배를 인정한 조치지만 소송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자기 본인이 소송에 걸린 문제들 때문입니다. 그 문제들 때문에 소송은 계속해서 시간 끌기로 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인 문제지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계속하겠다라고 저렇게 뻗팅기는 건 증시나 경제나 뭐 영향 주지 않습니다. 이미 그 이슈는 끝난 거예요. 트럼프는 이제 운이 다 했어요. 아무리 파닥파닥 해도 이미 큰 파도는 트럼프 대통령을 태우지 않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진상이 오래 간다라는 이슈는 이제 거의 끝난 것 같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제약회사들이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마치 얘네들이 불꽃놀이 터뜨리는 거 마치 그 계획한 것처럼 제약회사들이 화이자가 뻥 터뜨리니까 모더나 터뜨리고 아스트라제네카 터뜨리고 또 딴 데 터뜨리고 빵빵빵빵빵빵 지금 백신 개발을 계속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 개발이 이제 효능이 최대 90%, 95% 정도 보이더라 라고 백신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FDA 승인 신청 12월 초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승인이 난다면 12월 1일부터 백신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요. 코로나는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증시는 백신 개발에 더 많은 힘을 실어줘서 주가는 저기 앞으로 가 있고 코로나 확산 때문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더 시간을 끌어야 되지만 백신 개발이 코로나19 확산을 그냥 이렇게 좀 밟아주는 어디서 고개 들어 가만 꿇어 이렇게 나대지 마 이렇게 증시에서 코로나19 확산 이슈를 좀 이렇게 잠재우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화이자가 아니던 모더나가 아니던 뭐 다음 제약회사에서 계속 빵빵빵빵 터뜨릴 거고 그리고 더욱더 강력하게 효과가 90%, 95%, 마이너스 70인데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되고 이렇게 더 법칙이 적용이 돼서 백신 개발의 이슈가 계속 코로나19 확산을 좀 잠식시킬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다우지수가 3만 포인트 안착을 했고요. 뭐 안착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어쨌든 아직까지는 124년 역사 다우지수 드디어 3만 포인트 시대가 열렸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도 2600포인트 안착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가 2600포인트 안착을 하고 뭐 다우지수가 3만 포인트 가고 뭐 지금 증시가 엄청나게 뜨겁습니다만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렇게 2600포인트를 쉽게 안착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달러 약세로 인한 외국인의 매수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는 그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가 달러 약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던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 금값이 고공행진하다가 뭐 2,000포인트, 2,000달러까지 갈 것 같다가 2,000달러까지 못 가잖아요. 지금 국제 금값은 다시 하락하고 있고 달러는 약세 기조에 상대적으로 암호화폐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게 지금 이 모습이 보여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미쓰리가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예상하게 됐던 그 첫 번째 신호를 줬던 계기가 바로 뭐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연임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중대해서 대한민국도 지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이 되는 상황에서 특히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대부분 연임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닛 옐런 밥맛 없어 하면서 연임시키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그때 연임되지 못했던 제닛 옐런은 바이든 정부의 재무장관, 그것도 사상 첫 재무장관이라고 하죠. 미국의 재무부 설립 이래 첫 경제수장이라고 합니다. 23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제가 이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재무장관 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앞서도 한번 힐러리와 버락 오바마가 둘이 대선에 붙었을 때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상당히 보수적이구나. 설령 흑인일지언정 여자를 대통령으로 앉히기에는 아직은 아니구나. 힐러리 백인이야? 근데 여자라서 안 돼. 오바마 흑인이야? 그래도 여자보단 나. 뭐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참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 재무장관도 겨우 이제 와서 231년 만에 첫 재무장관이 될 정도로 상당히 보수적이구나. 그런 보수적인 나라가 어떻게 덜컥 힐러리라는 여자 대통령을 만들 수 있었겠느냐. 안 됐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진상 스케줄이 좀 짧아지고 의미 없어지고 백신 개발 가시화되고 그리고 다른 제약회사들도 막 백신 개발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마스크를 집어 던지고 살아야 될 것이 코앞에 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증시는 상승하고 거기에 국제유가 올라가고 안전자산인 금값은 떨어지고 달러 약세로 인한 외국인 매수로 코스피는 올라가고 암호화폐는 올라가고 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늘 증시는 기대를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지금 증시가 이렇게 뜨거운 이유 중에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바로 FOMC에서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반기를 들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년도 2021년도의 화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이 이슈가 증시에 상당히 큰 주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정리가 안 됐어요. 한 12월 말 정도 되면 제가 2021년 이슈들을 쭉 정리해 드릴 텐데 제가 오늘 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2023년까지 연준이 제로금리를 유지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올랐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23년까지 제로금리 못 간다. 아마 조금 시간 지나가면 금리를 좀 인상하려고 꿈틀꿈틀 할 겁니다. 물론 지난번처럼 2016년처럼 막 4번 금리 인상하겠다 이런 짓은 못 해요. 지난번에 금리 인상 4번 하려고 했다가 헉 해가지고 한번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하진 못하지만 제 생각엔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증시는 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감보다 백신 개발, 백신의 가시화, 이 접종 그리고 종식에 대한 그 가시화가 눈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19 확산 우려는 좀 잦아들고 있고요. 그 갭이 지금 한 6개월 정도 되죠. 제가 앞에 방송에서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존버해야 된다. 존나게 버텨야 된다.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11월 25일 날 증시가 또다시 빨간색을 보이고 하니까 그 증시 뉴스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증시의 이익 욕구 실현이 높아진다. 이익 실현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 상태에서 코스피가 내일도 오르고 모레도 오르고 다음 주도 오르고 또 오르고 12월도 오르고 1월도 오르고 2월도 오르고 3월도 오르고 4월도 오르고 5월 달에 딱 오를까요? 그러진 않아요. 예. 등산을 할 때, 예, 지난번에 제가 옛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1박 2일에서 이수근 씨가 등산을 하면서 세상만사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런 노래를 라임으로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등산을 할 때 정상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쭉 올라갔다가 확 또 내려가죠. 가면서 봐, 이거 우리 올라가는 거 마저 할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등산 정상을 가기 위해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올라갑니다. 증시도 똑같아요. 지금 증시가 이렇게 쫙 올라오니까 이미 전문가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아유 너무 갑작스럽게 올랐고 막 2600포인트 와 있으니까 이익 실현 요구가 커질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를 좀 다른 말로 해보면 아름다운 조정을 할 것 같다. 그죠? 아름다운 조정이라 하면 어떠한 악재 없이 야 너무 올랐다 아이가. 야 이익 실현 욕구 좀 현금화 좀 해. 현금 좀 어느 정도 좀 확보해. 그렇게 적당히 수익 실현하려고 하는 매도 물량이 나와서 주가가 좀 빠진다. 그거를 우리는 아름다운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다른 말로는 눌림목이라고 하죠. 눌림목은 뭐냐면 어떤 종목이 쫙 올라가다가 좀 조정받을 때 눌림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우리 증시는요. 눌림목 혹은 아름다운 조정을 기다리고 있죠. 물론 여기에 존재는 어떠한 악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완만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아예 계속 갈 것 같아라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름다운 조정을 그냥 패스하셔야 되는 거고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이제 진짜 이익 실현 욕구가 커져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아름다운 조정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 시장이 앞으로 오른다 내린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260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이런 거에 가장 강력한 이유는 달러 약세에 있습니다. 이 달러 약세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 시장을 보면 굉장히 완벽해 보이는 작품 같습니다. 제가 앞서도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뭐 선물 양매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재미나는 장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시장이 이익 실현 욕구가 잠깐 발생해서 단타 치시는 분들이 이익 실현 욕구를 잠깐 실현해서 아름다운 조정을 할지, 뭐 눌림목을 잠깐 갈지, 혹은 아니면 갑자기 뒤통수를 빵 치고 뭔가가 터질지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 방송에도 갭에 대한 얘기 드렸잖아요. 예, 갭은 반드시 메꾸고 증시는 앞으로 내년도에 백신 개발에 대한 코로나19 종식의 이슈를 끌어다 쓰고 있고 지금 코로나19는 확산되고 있고 우리는 몇 달 동안 코로나19와 싸워야 되고 과연 이 갭을 뭘로 막을까? 저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름다운 조정, 그냥 완만한 조정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그게 뭐가 있을까요? 뭐 글쎄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서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한 방 쏜다? 그것도 이제 뭐 크다? 아이고 너 김정은이 또 그냥 또 난 너 그럴 줄 알았다. 그 이슈 별로 그렇게 증시에 크게 악재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정말 장중에 잠깐 출렁거릴 수 있지만 미사일을 쐈어요. 갑자기 뭐 전쟁 관련주가 갑자기 조금 이렇게 고개를 들 수 있지만 그게 아름다운 조정거리가 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고민했을 때 이 백신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시장을 잠재우는 그러니까 이익 실현 욕구를 자극하든 아름다운 조정을 하든 눌림목을 하든 그런 걸 자극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방송을 녹음하기 직전에 모더나 최고 의료 책임자가
전날 다큐멘터리 뉴스 악시오스 온 HBO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백신 물질 임상 결과를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자, 지금 이 백신 후보 물질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증상을 막아주거나 경감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을 보여준 거지. 그냥 멀쩡한 사람한테 백신을 놨더니 완전히 간염 자체를 차단하는 건 아직까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조정 혹은 눌림목, 이익 실현 욕구를 해소해주기 위한 어떠한 그 기간에 과연 어떠한 재료가 나와서 아름다운 조정을 만들어줄지, 눌림목을 만들어줄지로 고민해봐야 되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저기 앞에 가 있는 그 코로나19 백신 효과, 그 효과를 좀 증시해서 확 갖다가 땡겨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제 뭔가 계산하고 재고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이슈를 가지고 증시가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하나 고민해봐야 될 게 지금 달러가 이렇게 약세 기조인데 달러를 또 이렇게 약세해서 너무 약세 기조로 가면 또 안 되죠. 예. 그리고 이 달러 약세 기조에는 미국이 너무나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발생된 것도 있거든요. 굉장히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요. 증시의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전문가조차 지금 증시가 너무 뜨거우니까 이익 실현 욕구가 생겨날 것이다라고 진단하고 있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면은 아름다운 조정 혹은 눌림목일 거고요. 그럼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됩니까? 아름다운 조정, 눌림목을 줄 수 있는 그 재료에 대한 종류와 강도를 빨리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갑작스럽게 든 생각이 김정은이가 미사일 쏠 거? 아니면 백신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점검? 이런 기타 등등. 제가 지금 2개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를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이 경제를 생각하고 주식을 생각하시는 그 가운데 계속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